페미컴으로 대표되는 8비트의 시대를 지나 16비트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게임의 장르는 더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장르가 생겨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장르의 특성을 합친 하이브리드 장르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과도기에서 생겨난 하이브리드 장르 중 하나가 바로 RPG 육성에 시뮬레이션의 전략성을 더한 SRPG라는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상당한 인기몰이를 냈던 SRPG는 어느 순간부터 발전이 정체되며 일부의 게이머만 즐기는 마이너한 장르로 전락했죠. SRPG라는 장르의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이 412만 장이니 세계적으로 히트한 다른 장르의 게임들이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체감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장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픽셀 아트와 전략 턴제 전투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내밀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게임은 고전 SRPG의 향수와 현대적인 재미를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개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16비트 게임기인 메가드라이브와 슈퍼 패미컴이 등장하며 가정용 게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현상은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북미,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물결은 중국에까지 닿게 되죠.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레이 역시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금세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한 오락거리로 게임을 즐기고 있던 그에게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퀘스트에서 제작한 택틱스 오브와의 만남이었죠.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의 완성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게임을 접한 거레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성과 갖가지 육성 요소들 그리고 대하소설을 방불케 하는 스토리는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충분했죠. 게임이라는 매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다면 장르에는 단순한 놀이문화를 넘어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와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게임들을 즐기며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머자나 대학을 졸업한 거레이는 자신의 진로를 게임 기획자로 정하고 취업하게 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항저우에 위치한 동성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동성 소프트웨어에 입사하게 된 것은 거레이에게 있어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건 바로 이 회사가 중국 밖에서는 이스트스타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일본의 게임 제작사 토세의 중국 법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우연이 맞물리며 고레이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슈퍼로봇 대전의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SRPG 장르의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니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게임을 즐기는 동료가 생겼다는 점이죠. 이들은 훗날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핵심 개발진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고레이와 함께 기획팀에서 일하던 닌자젠과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도트 그래픽을 담당했던 예예페이, 왕드숭이 형제라며 그들만의 작은 드림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고레이는 그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게임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죠. 처음에는 이 말을 웃어넘기던 그들은 몇 년이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쏟아내는 고레이의 설득과 점차 커지는 게임 시장의 규모를 보면서 어쩌면 이 말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2010년에는 이스트스타 소프트웨어에서 독립하여 작은 개발팀을 꾸린 뒤 다른 회사의 하청 개발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 이후 무신관성이나 삼국 로맨스 같은 모바일 게임들을 개발했지만 이 게임들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얻을 정도로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개발에 전념하면서 조금씩 회사의 규모를 키워가던 그들에게 세 번째 전환점이 찾아오죠. 그건 바로 2018년에 발매된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등장이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 7세대와 8세대 콘솔 게임기가 등장하면서 게임업계 최대 화두는 리얼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3D 게임의 개발이었습니다. 기어스 오브 워, 헤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등 당시 게임업계의 대세는 영화 같은 그래픽을 표현한 서구권 게임들이었죠.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트리플 A급 게임들의 홍수 속에서 등장한 이 옥토패스 트래블러는 고레이를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스퀘어 에닉스가 개발한 HD 2D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2D로 제작된 픽셀과
3D로 만들어진 지형과 광원 효과가 조합된 완전히 새로운 픽셀의 세계였죠.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HD 2D 기법을 지켜본 이들은 픽셀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스퀘어 에닉스의 저력이 전율했으며 이 기술이야말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더 늦기 전에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제작해야 할 때라는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 고품질의 픽셀 그래픽을 살린 전략 SRPG 게임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획을 지원해줄 회사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기획서를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결정한 회사가 바로 소녀전선과 명랑망, 명밀방주의 퍼블리셔로 유명한 XD 글로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은방울꽃의 검, 소드 오브 쿤발라리아 프로젝트였죠. 소드 오브 쿤발라리아는 픽셀과 3D 그래픽을 조화시키는 것을 초기 컨셉으로 잡았으며 거기에 깊이 있는 시나리오와 전략성을 갖춘 SRPG 장르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특히 게임 내에 사용된 그래픽은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HD 2D 기법을 참고하여 네오 픽셀이라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듬었는데 3D로 제작된 배경에 도트 그래픽을 텍스처 대신 붙이는 기법으로 게임 전체가 픽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캐릭터의 제작은 컨셉 아트를 먼저 그린 다음 그걸 기반으로 SD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픽셀 팀에게 넘겨서 게임 그래픽으로 만드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게임의 그래픽 구성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고유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두고 캐릭터의 픽셀을 더딥히는 식으로 작업을 간소화했죠. 물론 이렇게 해도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는 변함없었지만요. 하지만 고품질의 픽셀 그래픽은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의 제작이 있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요소였기에 이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다음으로 결정할 것은 SRPG라는 장르의 재미를 어떻게 잘 살려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였죠.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는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의 대표격인 택틱스 오거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대에 맞지 않거나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이 게임을 어떤 플랫폼으로 제작할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초기에는 콘솔 게임으로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콘솔이 아닌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캐릭터의 등급이 전투력을 결정짓는 단순한 뽑기 게임이 되지 않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고레이는 완전히 새로운 IP가 콘솔 게임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최소한의 방파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작팀의 우려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게임 내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모드와 패키지와 같은 형식의 스토리 모드를 탑재한다는 생각이었죠. 즉,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라는 시스템을 공유하는 두 가지의 게임 모드를 탑재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고레이의 말에 픽셀팀의 리더인 예예페이가 지금 네가 말한 것의 의미가 뭔지 알고는 있는 거지? 라고 되물었죠. 두 개의 모드가 하나의 게임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수고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이는 제작진들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성공한 게임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다들 깨달았잖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나아간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해. 고레이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입니다. 지난 10년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침묵을 깨고 그래, 까짓 거 해보자고 라며 그의 말을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를 대표하는 바보의 여정과 운명의 소용돌이라는 두 가지 모드였죠. 바보의 여정은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들의 진행 방식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육성 게임을 지향하는 모드였고, 운명의 소용돌이는 어느 정도 정해진 시퀀스 안에서 다양한 분기를 경험하며 여러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전략성 중심의 모드였습니다. 더불어 소드 오브 콘발라리아의 게임 모드 곳곳에서 택틱스 오거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작진들의 흔적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게임 내 그래픽의 분위기나 쿼터뷰 시점의 전투맵, 전투 중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 행동 회상 시스템 역시 이런 오마주의 일환이죠. 게임 내에서 사용된 음악 역시 택틱스 오거의 음악을 맡았던 사키모토 히토시를
음악 프로듀서로 초빙하여 제작했으며 클로즈 베타 시기에는 택틱스 오거의 프로듀서였던 마츠노 야스미와 디렉터 겸 시나리오 담당인 고레이가 1대1 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단연간의 제작 기간을 거친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는 iOS와 구글 스토어 그리고 PC라는 대중적인 플랫폼을 선택했으며 2023년 11월 23일자로 중국 서버가 2024년 8월 1일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서버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근에 SRPG라는 장르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점과 과금이 없어도 게임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에 더해 제작팀과 실제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가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개념의 깊이가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게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기에 제작진들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명의 소용돌이 콘텐츠의 스토리를 추가해 나갔습니다.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라는 배의 여정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항해를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열정을 위해 일하는 제작진들과 그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유저들이 서로를 피드백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는 글로벌 서버 오픈으로부터 1주년을 맞이했죠.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제작진들은 1주년을 맞이해 먼저 언급했던 운명의 소용돌이 콘텐츠의 엔딩 파트인 이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를 업데이트했으며 8월 1일부터는 이 스토리의 핵심 인물인 콤발라리아의 검 버전의 이난나, 통칭 검난나를 픽업 캐릭터로 얻을 수 있는 콤발라리아 필대 첫 만남 한정 이벤트가 오픈됩니다. 이번에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한 신입 단장 특훈 프로젝트와 함께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과거에 즐기셨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즐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15레벨 이상의 복귀 단장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캐릭터인 리코의 추가와 리코 양의 1일 수련 이벤트에 더해 신규 시스템인 항해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8월 29일부터는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던전박과 콜라보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XD 글로벌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된 광고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제가 제작했던 여러 기획 영상들을 준비할 때와 거의 비슷한 감상을 받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독성 있는 과금 요소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는 모바일 게임이니까 과금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넘겨버리기에는 아까운 게임입니다. SRPG라는 장르의 팬이라면 그리고 2D 픽셀 아트로 제작된 게임들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이죠. 여러분께서는 클래식 SRPG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제작진들이 이 게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의 개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